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9월 고등학교 2학년 전국인하 학력평가 동아시아사 해설을 맡은 길진봉입니다. 2학기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 굉장히 좀 심적으로 지칠 것 같은데 긴 시간 동안 시험 보느라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생 많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설 강의를 클릭한 여러분의 열정 정말 대단합니다. 장해요. 자,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인 해설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번 시험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는지,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여러분들이 본 시험의 출제 범위는요. 3단원, 세 번째 대단원까지였습니다. 동아시아 사회변동과 문화교류까지였고요. 총 5개 대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세 번째까지 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근대가 모두 들어갔다 보시면 돼요. 4단원, 5단원은 이제 근현대에 해당이 되거든요. 전근대를 모두 다뤘다. 지난번 6월 학평은 이제 3단원의 앞부분까지였는데 이제 3단원이 모두 들어가서 지난번 6월보다는 소폭 분량이 늘어났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원별로 몇 문제씩 나오는지를 봐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1단원에서 3문제, 2단원 10문제, 3단원 7문제가 나왔습니다. 1단원은 늘 그렇듯이 문제수가 좀 적어요. 내용이 적거든요. 나올 수 있는 그 소스들도 굉장히 한정적이고요. 그래서 좀 적고요. 2단원이 많습니다. 5단원을 모두 다룬 문제를 봐도 2단원의 문제수가 가장 많은 경우가 꽤 있어요. 2단원이 내용적으로도 분량이 조금 방대한 편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단원에서 7문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지도 봐야겠죠. 자, 1번 문제에서 늘 그렇듯이 신석기 내지는 청동기 문화를 다룬 문제가 보통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제 청동기 문화를 다룬 문제가 나왔네요. 사실 신석기와 청동기 둘 중에는 신석기를 주로 많이 물어보는 편인데 이번 시험에서는 청동기를 물어봤네요. 그래서 얼리터 문화를 묻고 있습니다.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아마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상 1단원에서 나오는 문제는 여러분들 틀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혹시 틀린 친구가 있다면 다음번 시험에서는 틀리지 않도록 열심히 관련 지식들을 익히길 바라겠습니다. 1단원 나오는 내용 굉장히 한정적이거든요. 신석기나 청동기 한 문제 보통 나오고요. 진시황제나 한무제가 보통 나옵니다. 이번 시험에 진시황제 나왔죠. 진시황제 나왔고 또 흉노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흉노와 한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묻는 형태로 나왔어요. 그래서 흉노와 한 간의 그런 대외관계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어졌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원활하게 풀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자, 2단원에서 이제 10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2번 문제에서 이제 야요이 문화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7번 문제가 이제 도회인을 묻고 있는데 사실 이 야요이 문화와 도회인은 조금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 같이 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 출제진들이 주제를 뽑아내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 3단원까지가 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동아시아사 문제 출제하면서 또 문제들끼리 서로 막 선지해서 막 다른 문제에 막 어떤 답이 막 유추되는 이런 게 있으면 또 안 되니까요. 굉장히 이게 문제 내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굉장히 연관성이 깊은 주제인데 이렇게 같이 나왔다는 거. 네, 이게 이제 실제 수능에선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안 나오지만 범위가 좁아서 이렇게 나왔구나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몽골 제국 같은 경우에 이제 자주 나오는 소스가 되겠죠. 그리고 7세기 동아시아 전쟁 같은 경우에 이 7세기에 있었던 삼국 통일 전쟁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고 있어야지 이제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왔어요. 특히 선생님이 개념 강의에서도 강조했던 이제 백강전투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이 7세기 삼국 통일 전쟁 과정에 있었던 주요 사건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 흐름과 연도를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나당 연합 결성, 뭐 백제 멸망, 백강전투 고구려 멸망, 그리고 나당 전쟁에서 이제 신라가 승리하고 발해가 건국되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흐름과 연도를 조금 파악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강조를 드리겠고요. 거란과 금은 뭐 늘 많이 나오는 주제죠. 거란과 금, 이 각각 국가들의 뭐 자체 특징을 물어볼 수도 있고 이 거란과 금의 대외 관계에 대한 문제 역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들 잘 숙지하시기 바라겠고 아시카가 요시미스 역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이 무로마치마코 쇼군으로서 특히 아시카가 요시미스는 명나라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 여러분들 파악해 두시고 관련 내용들 잘 숙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들도 이제 다 전반적으로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11번 같은 경우에 조금 특이한 게 율령체제를 묻는 문제는 보통 일본의 율령체제를 많이 물어봅니다. 기출을 보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신라와 발해를 묻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이제 약간 특이하다. 물론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지만 신라와 발해의 율령을 묻는 문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성리학 불교야 뭐 거의 빠짐없이 매년 거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고요. 자, 이제 3단원의 문제 주제를 보면요. 뭐 임진왜란 나왔는데 주제 자체는 그렇게 특이할 게 없습니다만 아마 이 임진왜란 사료를 보고 조금 당황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료가
보통은 결정적 힌트를 주면 이제 쉬워지는데 결정적 힌트를 할 만한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게 임진왜란이 맞나라고 조금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당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사료 내에서 결정적 단서를 잡아내는 그런 훈련을 조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이 문제를 풀면서 조금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입니다. 네, 게다가 또 시기를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많은 친구들이 조금 싫어하는 유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17세기 동아시아 상황 같은 경우도 중요하면서도 많은 친구들이 좀 헷갈려 합니다. 17세기도 뭐 7세기 정도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17세기의 전반적인 역사적 사건들의 흐름 역시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시고 또 연도도 반드시 제대로 암기할 필요가 있겠다 강조를 드릴게요. 그리고 류큐 왕국도 역시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좀 생소한 내용들이 많아서 역시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 17번 역시 좀 이번 시험에서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했던 문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18, 20번은 사실상 같은 시기를 묻고 있어요. 같은 시기를 묻고 있는데 18번은 경제, 20번은 문화를 묻고 있구나. 이런 식의 문제 출제 역시 한정된 범위라는 이런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통은 뭐 이 같은 시기에 경제나 문화 중에 하나만 나오는 게 일반적이죠. 이 문화 파트가 이제 거의 서민 문화인데 서민 문화 같은 경우는 문제 난이도가 쉬우면서도 거의 빠짐없이 매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 명확하게 숙지를 하셔야겠다라는 것도 선생님이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주제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걸 들으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게 왜 나왔지 싶을 정도의 주제는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나올 만한 주제들이 많이 나왔고 치명적인 킬러 문항도 딱히 없었어요. 그래서 굳이 이번 시험 난이도를 얘기하자면 아주 쉬웠던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아주 어렵지도 않은 전반적으로 평이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처음 보는 단어나 혹은 결정적 단서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사료 등을 보면서 조금 당황할 만한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나 단어를 보고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제시되어 있는 단서를 침착하게 분석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분명히 핵심적인 키워드나 핵심적인 정황이 자료에 제시가 되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험 범위가 좁은 만큼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출제위원 선생님들이 굉장히 노력해서 정말 시험으로 낼 만한 주제들을 거의 다 뽑아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학평 그리고 저번 6월 학평도 그랬지만 한정된 범위에서 문제를 내다 보니까 정말 나올 만한 주제를 거의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출문제를 분석하면서 여기서 제시된 주제들만 철저하게 분석을 해도 핵심적인 내용들을 거의 대부분 훑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반드시 철저하게 여러분들 음미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총평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자, 우리 바로 이어서 해설 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해설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자, 너무 그리고 점수 안 나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알았죠? 안녕!